안녕하세요. All About Anything 세상의 모든 것 채널입니다. 세상의 모든 크루즈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크루즈선은 로얄 캐리비안 선사의 오아시스급의 최초의 배인 오아시스 오브 더 시호가 되겠습니다. 크루즈선이 크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비교해드리면 레드삭스의 스타디움과 비교하면 그것보다도 훨씬 크고, 맨하탄에 있는 브루클린 브릿지와 비교한다면 브루클린 브릿지의 70% 정도의 배의 길이가 되는 오아시스급의 유람선이 되겠습니다. 맨하탄에 위치하고 있는 센트럴 파크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오아시스급의 크루즈선을 띄우면 거의 호수 가로지름의 80%를 차지할 정도니까 그 사이즈를 감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유람선은 로얄 캐리비안 선사의 원더 오브 시가 되겠고, 지금 보시는 오아시스호는 오아시스급의 최초의 배로서 2009년 10월에 첫 운항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운항하고 있습니다. 2019년 리퍼블리시해서 실내 공간은 깨끗하게 잘 보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오아시스호의 총 중량은 22만 5천 톤이며 길이는 1181피트, 약 361m 정도가 되며 2009년에 운항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항하고 있고, 2137 객석을 가지고 있으며 5494명의 승객과 2394명의 승무원들이 탑승하고 운행 중입니다. 오아시스호의 배의 높이는 약 74m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높은 빌딩, 높은 건물에 해당하는 자유의 여신상 높이가 64m 정도니까 그보다도 9m 정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대충 상상이 되실 겁니다. 현재 보시는 지역은 본 여행의 첫 기항지인 플로리다의 포터 카니베랄 지역입니다. 태풍 이안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첫 출발지인 뉴저지에서는 바람이 워낙 심해서 16층 덱에서는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영상을 찍을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과연 이번 크루즈 여행이 무사히 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로리다에 도착해보니 바람도 조금 잦아지고 실제 하늘도 개이고 있어서 나름대로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허리케인 이언으로 피해를 받으신 모든 분들이 신속히 복구하시고 생명을 잃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발사하는 지역으로서 나사의 발사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기에도 오후 5시 15분경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영상을 찍다가 발사하는 장면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이 오아시스호의 후면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의 명칭에서 후면부를 AFT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전반부를 포워드라고 표시합니다. 후면부에는 대부분의 아쿠아 쇼를 실행한 아쿠아 극장이나 다양한 미끄럼틀, 그리고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 암벽 등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 전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덱 5 5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덱 5는 메인 갱웨이로 주로 크루즈 선박의 메인 출입구가 되거나 대부분의 쇼핑 스토어와 안내 데스크가 있는 층입니다. 선박의 각 층은 영어로 데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오아시스호에 승선하시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지역이 지금 보시는 덱 5 5층이 되겠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시면 롤스로이스 클래식 로드스터가 여러분을 반깁니다. 두 마리 커플 베어공이 얌전히 앉아서 로드스터를 즐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면으로 보시는 카페가 이 본승선 본호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오아시스호를 첫 승선하셔서 보시게 되는 덱 5는 전반적으로 도시의 아름다운 한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샵과 다양한 카페, 그리고 식당이 있어서 배가 고프시면 언제든지 와서 즐기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듀티프리로 주류나 향수도 구매하실 수 있고, 피자점에서는 밤 12시까지 언제든 피자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카페나 레스토랑은 전부 기본적으로 내신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2층에 수리공이 보이는 지역이 갱웨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트, 유람선에서 타고 내리는 출입구를 갱웨이로 표현합니다. 로얄 캐리비안 선사의 큰 로고가 있는 상점이 로얄 캐리비안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크루즈 선박을 이용하시다 보면 대부분의 크루즈 선박에서 할인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선하신 첫날이나 둘째 날보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즉 하선하는 시간이 다가갈수록 판매율의 디스카운트율도 올라가는 경향이 많으니 쇼핑을 하고 싶으실 때는 첫날보다는 도착하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쇼핑을 하시면 보다 많은 할인을 적용받은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팁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가 플로팅 바. 평상시에는 바닥에 분수가 있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지금 보시는 바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바의 위치를 정착하게 됩니다. 바에서 1시간 동안 음료수나 주류를 판매하고 다시 시간이 되면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보시게 되면 우주선처럼 생겼지만 실제 자세히 보시면 서핑보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덱 5의 낮과 밤은 조명 장치가 살짝 다릅니다. 낮에는 굉장히 밝은 도시의 거리를 표현하겠다고 한다면 밤이 되면 살짝 유흥가의 거리 모습처럼 살짝 조명의 톤을 낮추어서 적당히 무드를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덱5의 후반부 AFT 지역은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 정찬을 드시는 기본 메인 식당이 위치하고 있고, 포워드, 전반부에는 극장이 존재하고 있어서 방문하는 대부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전반부에 있는, 전면부에 있는 극장으로 가셔서 다양한 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크루즈를 이용하실 때에는 매일 아침 각 방마다 배달되는 신문을 통해서 오늘의 일정을 계획하시고 오늘 쇼를 미리 전화로 예약하셨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선사들이 앱을 만들어서 그 앱 안에서 모든 쇼를 예약하시고 기항지 여행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발하시기 전에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일정을 모두 스케줄대로 예약을 하셔서 일정대로 좋은 쇼와 좋은 기항지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얄 캐리비안 선사의 일부 오아시스급 크루즈 선에는 스타벅스 별다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시는 분의 경우는 미리 가지고 계신 앱에 크레딧이 있으면 그 앱을 사용하시어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요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덱5에서는 승선하는 날짜와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덱5에서 거리 퍼레이드도 하고 있으니 반드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덱5에 설치되어 있는 바이오닉 바입니다. 로봇가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장소입니다. 신기하게도 다양한 칵테일을 로봇가 주문만 하면 믹스하고 만들어서 실제 고객 앞으로 배달까지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크루즈를 이용하시다 보면 일반적으로 숙식이 제공되고 음료수도 제공되는데 제공되지 않고 선택사항으로 선택하시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류나 음료수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드시는 커피나 일반적인 주스, 물들은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지 않는 것은 생수, 주류, 그리고 소다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술이나 소다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패키지 형식으로 언리미티드 주류 패키지나 언리미티드 음료수 패키지를 포함하시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음료수만 포함하는 경우는 매일 20불 정도가 첨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 나 혼자만 주류 패키지나 음료수 패키지를 선택하면 되느냐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주류 패키지나 음료수 패키지를 선택하실 때는 그 방에 계시는 같은 선실에 계시는 두 분은 반드시 동일하게 주류 패키지나 음료수 패키지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언리미티드 주류 패키지 같은 경우는 하루 1인당 70불 정도가 소요되니까 실제 7일을 사용하시면 490불에서 600불 정도의 소요 경비가 사용되니 주류를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덱6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전 목마랑 아쿠아극장, 인공 암벽 등반 센터 및 스포츠바가 있는 층입니다. 크루즈 선사를 크게 나눈다면 패밀리용과 일반적으로 성인용 크루즈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패밀리용으로 가장 유명한 선사가 카니발 선사와 로얄 캐리비언, 노웨이전 선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을 위한 선사는 버진과 셀레브리티가 일반적으로 성인들을 위한 선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일반적인 크루즈 선사인 노웨이진, 카니발, 셀레브리티 선사의 선박들은 이미 타본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로얄 캐리비언 선사의 오아시스호를 타게 되었는데 가족용으로는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카니발과 살짝 비교를 한다면 카니발은 저가와 중가대를 공략하고 있는데 로얄 캐리비언 선사는 중간 끝에부터 고가대까지 포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온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위락 시설을 갖추고 3세 아이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좋은 선사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회전목마는 10대 때 타보지 않았으니까 거의 43, 4년이 지난 후 다시 타보는데 회전목마를 타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덱6에는 다양한 스포츠바와 식당 그리고 슈가라는 달콤한 간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지금 보시는 대형 슬라이딩 미끄럼틀은 현재 도착 지역입니다. 출발하시는 지역은 16층 16덱에서 타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보시는 쟈니 로켓 식당은 주로 밀크쉐이크와 햄버거를 파는 가게입니다. 아침은 기본 요금에 포함되어 있고 점심과 저녁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정면으로 보시는 슬라이딩
미끄럼틀은 16층부터 출발해서 6층에 도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타보았는데 안전요원의 지시에 의해서 레이다운, 누워서 타야 되는 미끄럼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속도가 빠른 걸 좋아해서 몸을 살짝 일으키면 더 속도가 붙을 것 같아서 살짝 일어선 상태로 슬라이딩을 시작했는데, 제가 안전키가 큰 편이라서 천정벽이나 양쪽 사이드 벽에 머리를 콩콩콩콩 박으면서 6층까지 내려오니까 안전요원분이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상당히 걱정하는 톤으로 괜찮으냐고 물으시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머리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허리 쪽에 약간 삐끗한 느낌이 와서 지금까지도 그 통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면으로 보시는 빌딩이 아쿠아 티어틀, 일반적으로 수상쇼를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아쿠아 쇼는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의 아쿠아 쇼를 보신 분이라면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다양한 물을 사용하여서 일종의 댄싱과 서커스, 다이빙을 혼합한 일종의 쇼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크루즈 선사의 엔터테인먼트 쇼를 여러 개 관람했는데, 제가 본 쇼 중에서 지금 보시는 이 아쿠아 티어틀에서 실행하는 아쿠아 쇼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잘 만들어진 정말 좋은 쇼인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급의 배를 타시면 다양한 아쿠아 쇼를 실행하고 있는데, 반드시 아쿠아 쇼는 머스트 보셔야 하는 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급의 배를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정표에서 아쿠아 쇼의 일정을 체크하시고 관람 필수하시기 바랍니다. 강추드립니다. 오아시스호 선상에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인공암벽 등반도 한 번쯤 시도해볼만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크루즈 승객들 대부분이 선호하는 선실은 지금 보시는 발코니나 베란다 선실이 되겠습니다. 오아시스호 선상에는 두 개의 발코니 모습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내실이 보이는 발코니와 바다 해양이 보이는 발코니 선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발코니 선실을 추천해 드린다면 내실이 보이는 발코니보다는 해양,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를 더 추천드립니다. 내실이 보이는 발코니 선실은 일반적으로 안쪽에 오가는 사람들의 소음과 그 모습들이 보여서 숙면을 취하신 데는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크루즈 선박을 타면서 제가 주로 발코니나 수 쪽을 사용했었는데, 이번 여행은 처음으로 인사이드, 내부에 있는 선실을 사용해 보았는데, 선실 사이즈가 작은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아침이 되어서 햇빛이 들어오거나 불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숙면을 취하기에는 인사이드 선실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면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커플이나 젊은 영 커플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드를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이 좋은 여행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플이나 가격의 선호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인사이드를 강추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덱 에이슨 센트럴 파크,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 파크처럼 실제 생화, 생나무를 사용해서 만든 공원처럼 꾸민 덱이 되겠습니다. 센트럴 파크 쪽에 배경을 원하시는 승객들은 발코니 선실을 선택하실 때 실제 센트럴 파크를 볼 수 있는 254개의 발코니 선실이 있으니 예약하실 시에 반드시 이곳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셀러브리티 엣지호와 지금 보시는 오아시스호를 비교해드리면, 같은 발코니 홀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엣지호 같은 경우는 발코니까지 포함해서 약 244 스퀘어핏이 공유되고 있고, 오아시스호의 발코니는 182 스퀘어핏에서 210 스퀘어핏이니까 엣지호의 발코니가 사이즈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보시는 센트럴 파크는 진짜 센트럴 파크의 작은 공을 꾸며놓은 것처럼 생나무와 생화로 조성되어 있어서 실제 거기 가서 앉아 계시면 치운대가 배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센트럴 파크에 앉아 있는 건지 혼돈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정말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10,000그루 이상의 실제 나무와 생화를 보면서 즐기는 센트럴 파크의 아침 커피 한 잔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소리를 들으시면서 커피 한 잔 센트럴파크에서 잊지 말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새가 살고 있는 건 아니고 각 플랜트, 나무 사이사이에 숨겨진 스피커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양한 새소리와 자연의 소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트럴파크 애브뉴에 있는 모든 식당들은 대부분 엑스트라,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식당인데 단 한 곳만 기본적으로 내신 금액에 포함된 식당이 있습니다. 파크 카페로서 주로 아침과 점심을 서빙하고 있습니다. 기존 식당의 뷔페나 이런 식당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아침으로 제공하는 것과 달리 본 파크 카페는 본인이 원하시는 음식을 주문받고 그때 당시에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보다 신선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인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다양한 재즈 음악, 클래식 음악, 피아노 연주를 들으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이나 칵테일 한 잔 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발견한 재미있는 장소는 본 센트럴파크 지역의 왼쪽 사이드에 보시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실제 작은 도서관이 존재하면서 다양한 책들을 빌려서 독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즐기는 순간에 도서관이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보게 된 좀 독특한 것이 있다면 중국 분들이 크루즈 여행에 로얄 캐리비안 선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중국분들이 오아시스호를 타고 즐기시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의 대부분들이 틱톡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스탠드와 휴대폰을 장만하시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옷을 바꿔 입으시고 틱톡 영상을 촬영하시는 걸 여기저기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지역은 덱 15와 16 모든 스포츠가 있는 지역입니다.
덱 15와 16은 모든 야외 수영장과 인공파도 타기 및 미니 골프 등이 있는 아주 중요한 레크레이션 지역입니다. 실제 크루즈를 타보신 분과 타보시지 않은 분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덱 13을 가지고 그분이 실제 크루즈를 타신 분인지 아니신 분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다니는 모든 크루즈 선사의 크루즈 선박에는 덱 13 13층이 없습니다. 12층 다음에 바로 14층으로 뜨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13일 밤의 금요일 때문에 13층이 없다고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2009년에 운항을 시작한 오아시스호의 배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내부나 외부 큰 문제 없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리퍼브리시를 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녹이 쓴 곳이나 잘못된 장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는 바베큐 식당은 엑스트라 차지가 되는 식당입니다. 돼지고기, 갈비, 양념갈비를 바베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견해로는 양념이 다소 과하고 살짝 짠 느낌이 드니까 강추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미니골프는 9홀 미니골프로서 온 식구가 식사 후나 한가한 시간에 한 게임 9홀이나 18홀을 플레이하면서 서로 게임을 해도 아주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호 선상의 다양한 레크레이션 게임은 다양한 컴페티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니골프나 다양한 농구, 수구, 배구 등 다양한 게임, 심지어 탁구도 있습니다. 그 탁구 게임들이 각 스케줄에 따라서 게임 경기에서 상품도 주고 하니까 이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케줄표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실제 컴페티션 게임이 있을 때 참가하셔서 상품도 받으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덱 15와 16에는 4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한 개는 해수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프레시 워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호에는 총
총 13개의 워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5개는 아기들을 위한 사이즈고 나머지는 성인과 애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3개가 가장 큰 사이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급의 선박, 그러니까 큰 선박이라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수영장의 사이즈도 크고 수영장의 숫자도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선박, 다른 크루즈사들의 수영장은 2개 아니면 1개가 대부분인데 아마도 오아시스급 대형 크루즈선이라서 수영장의 수가 다른 선박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다른 선박을 타봐서 그런지 본의 아니게 비교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선박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자쿠지텄, 월풀이라 그러죠. 보통 한국에서는 자쿠지텄이 일반 선박에는 2개가 존재하는데 지금 보시는 오아시스급 선박에는 다양하고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의 자쿠지풀이나 월풀이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전반부에도 4개에서 5개 이상의 월풀이 있고 후반부에도 4개에서 5개 이상의 월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시는 대형 건물이 뷔페 식당이 되겠습니다. 윈제머라고 해서 16층의 AFT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루즈선의 모든 그 식당은 뒤쪽 AFT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덱 15에서 바라보는 8층에 있는 센트럴 파크의 모습입니다. 실제 7박 8일의 크루즈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데코레이션 시설과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용해 본 것보다 사용해 보지 못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쇼 스케줄이나 다른 스케줄을 수행하다가 보면 지금 보시는 수영장이나 다양한 월풀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분배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 분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행하고 어떤 것은 포기, 기법 해야 되는지를 잘 선택하셔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위주로 스케줄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바하마 부두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지금 반대편에 보시는 프리덤 오브 시, 다른 크루즈 선박이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프리덤 오브 시는 로얄 캐리비안의 같은 소속사의 크루즈 배로서 지금 보시는 오아시스 배보다는 2단계 낮은 성급의 배입니다.
바하마 여행의 다른 모습들은 다른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덱 16형, 덱 16은 전반적으로 뒷부분은 대부분이 윈제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즐기실 수 있는 뷔페 식당이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자세한 음식과 식당 및 엔터테인먼트의 실제 모습은 다른 영상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덱 15에 위치한 플로우라이더입니다. 인공파도 타기 지역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인공파도 타기는 한쪽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제가 오아시스호를 타보니 양쪽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기라이드 또는 바디라이드라는 것을 실시하고 한쪽은 스탠드업 라이딩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스탠딩 라이딩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부기라이딩, 누워서 타기 시작해서 앉게 되는 부기라이딩 또는 바디라이딩을 1차 성공하시면 태그를 받으시고 그리고 옮기셔가지고 스탠드 라이딩 실제 파도 타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살짝 흐리고 안 좋아서 그런지 플로우 라이딩을 타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베를 승선할 시에는 플로우 라이딩을 타기 위해서 대기줄을 많이 탈 줄 알고 갔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기보다는 잘 타시는 그룹과 이제 막 시작하시는 그룹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별로 줄도 서지 않고 강추드립니다.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가셔서 반드시 한 번쯤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지역은 짚 라인을 타는 지역입니다. 생각보다 길이가 별로 길지 않아서 살짝 짚 라인에 맛만 보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인공서핑, 짚라인 이 모든 것은 기본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미리 가서 줄을 서시거나 예약하시면 언제든지 타고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15층 덱에서 바라본 6층이 되겠습니다. 6층에 보이시는 저 부분이 고층에서 내려가는 슬라이딩이 도착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제 보시는 장면이 문제의 장소입니다. 에비스, 울티메이트 에비스라 그래서 극악 최고의 심연이란 뜻이기도 한데 높은 곳에서 바다의 깊은 곳으로 빠지는 슬라이딩이 되겠습니다. 처음 오아시스호를 승선하고는 이것도 워터 슬라이드, 물이 있는 슬라이드인 줄 아는데 건조 슬라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카펫 같은 거를 지불하여서 그 카펫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슬라이딩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입구에 계신 분이 설명하실 때 레이다운, 누워서 타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누워서 타지 않고 살짝 몸을 세워서 타다가 제 안전키 덕에 천정에다 양쪽의 천정과 위천정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면서 내려와서 6층에 다 내려가니까 거기 안전요원 하시는 분들이 걱정되는 모습으로 아마도 쿵쾅쿵쾅 소리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 인공 서핑보드를 하시기 위해서는 전작업, 즉 부기보드나 바디보드를 1차 성공하셔야 스탠드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부기보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고 계시면 상당히 쉬워 보이죠? 실제 초보자들이 타시면 10명 중 8에 7은 실패하는 일입니다. 보시는 지역은 덱 15, 15층과 16층에 연결되어 있는 전반부에 위치한 솔라리움입니다. 솔라리움은 성인 전용 수영장과 성인 전용 자쿠지 텁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의 50분에 달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크루즈 영상과
다양한 여행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최신식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